자, 서울조 소식입니다. 자, 서울조 소식을 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재 상황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산에서도 반복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일단 상급지는 급등을 했었죠. 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후에 부산에서 상급지가 급등한 이후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기사를 모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 서울이면 산다. 그나마 덜 오른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덜 오른 구축, 그리고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가격이 그나마 덜 올랐다는 응봉동도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다. 작년엔 10억 원 안팎이던 대림 강변타운 30평대가 14억 원대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선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 문의는 꾸준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급지의 신축들이 급등을 해서 올라갔었죠. 뭐, 지금 레미안 원밸리 60억 찍었다는 기사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다들 보셨을 거고, 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45억 이상쯤 찍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그 부분 다 보셨을 거고. 그래서 상급지의 신축들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은 그 이하급지, 중급지에 있는 구축 상품들, 얘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급지의 신축도가 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급지에 있는 구축들도 가격들이 움틀거리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기사. 기피하던 서울 빌라도 쑥 4년 만에 실거래가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증한 지난 7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부산 아니에요. 서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7월 달에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2.59%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 실거래 지수가 2.68% 오르면서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예. 7월달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싸게 보이는 빌라가 이제는 꿈틀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 거. 자, 반등에 성공한 서울 오피스텔. 아파트 값 오르자 2년 만에 상승. 자,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2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이라 하면 8월달이 되겠죠.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세 가지 기사를 이어서 모아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그런 거였죠. 서울 신축이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매수자의 관심들은 아직까지 덜 오른 구축으로 몰리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예, 신축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급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사면은 꼭 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금도 부족하고 대출도 막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구축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30년 정도 된 그런 단지들에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제는 구축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올라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덜 저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아파트 상품으로도 수요들이 몰려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까지도 예, 반등에 성공해서 가격이 턴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작년에 그랬죠, 그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절대 안 오른다. 오피스텔 오르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분들 많았죠.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이런 기사를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첫 번째, 야, 그렇다면 나도 지금 뭐, 가진 그 시드머니가 그 가진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야, 드디어 왔다, 이제. 드디어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팔고 포트폴리오 정리해야지. 예, 이렇게 두 가지 시각들이 아마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은 이런 상황인데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그리고 지방은 아직까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축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서울 중에서도 뭐 흔히 말하는 신통기업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매수 수요가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들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서울 신축이 먼저 상단을 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 구축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같은 서울의 흐름을 잘 보셔야지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부산도 상급지 신축이 먼저 치고 나가면은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의 상승률과 구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이 20% 올랐다면은 구축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상승률 자체가 달라요. 물론 상승 금액 자체도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르지만은 상승률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그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신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부산에서 한정해서 보았을 때, 지금 타이밍이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뭐 적기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집값이 오를 거야에 배팅하는 분들이 내릴 거야에 배팅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다는 기사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올 가을장이 내 집 마련에, 부산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에 가장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상품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은 요즘의 트렌드인 신축으로 좀 압축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좀 신축으로 압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도 해운대 수영 동네 좋은 줄 알아. 그쪽에 신축 살고 싶어, 나도. 그런데 내 시드머니가 그만큼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에 대한 대답도 제시해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강남에 살 수는 없겠죠. 부산을 한정하면 모두가 다 해수 동남에 살 수는 없겠죠. 예.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사상구에 살았다면은 아니면 내가 만약 강서구에 살아야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사구에 살아야 한다면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 나만의 강남으로 입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가을에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